존경하는 180만 전남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도정 및 교육 행정 질문에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성 출신 김재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변화로 빈발하는 자연 재난 가운데 호우와 태풍, 홍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전라남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도시 침수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상기후 현상과 같은 기후변화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뭄, 홍수, 폭염과 같은 기후재난이 반복되며 우리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2020년 역대 최장 54일간 이어진 장마 기간에 섬진강의 범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3년 전 지속된 가뭄으로 물 부족을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심상치 않습니다. 기상청이 7월 1일자로 남북지방의 장마가 끝났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폭염에 전국적으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내린 극한 호우는 기상청 발표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2020년 9월 제21대 국회가 선언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비상 상황에 돌입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위기 시대 전남의 도시 침수 대응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김정섭 환경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정섭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은 크게 4가지인데요. 먼저 빗물바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개 도로를 타고 흘러내려 들어오는 거잖아요. 도로에 보면 우리 이제 이 장면을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신고할 때 참고하시라고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 철창 비슷하게 되어 있는 빗물바지예요. 그게 막혀 있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다니다 보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정도 막힌 데가 거의 태반인데 지금 관리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게 결국은 거기로 물이 들어가서 우수관으로 빠져줘야 되는데 그게 안 빠지고 그냥 도로 타고 쫙 흘러내리다 보면 맞습니다. 그 용량 추가되고 낮은 데로 다 모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 신고를 저희가 이제 행안부에서 안전신문구라는 앱을 운영하는데요. 여기 회원이 약 120만 명이 돼요. 조금 아까 이제 저쪽에서 이제 그 말씀 주셨지만은 그 신고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강남만이 문제가 아니라 강남 근처의 구들도 사실은 거기서 흘러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안타깝긴 한데 그 원래 우수관이든 뭐든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해서 꽉 막혀 있고 거기다 풀 자라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대통령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요. 실제 페이퍼상으로 말로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게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걸 되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거 봐가지고 우수관 관로 관리 잘 안 하는 거 눈에 띄면 징계하죠. 돈이 없어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요즘. 옛날엔 돈이 없어 못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요즘 자치단체든 정부든 돈이 없어서 시설물 관리를 못한다. 그런 상황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좀 어떤가요? 돈이 진짜 예산이 부족이다, 뭐 인력 부족이다. 인력 부족은 돈만 있으면 고용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나요? 네, 그런 경우도 이제 일부
네, 있습니다. 이제 돈이 없어서 관리 못한다는 자치단체는 지금 빨리 신고하라고 하세요. 예, 그래 나중에 돈 없어서 못했다는 소리 못하게. 돈이 없어서 진짜로 시설물 유지 보수. 그냥 새로운 시설물을 만드는 건 돈이 넘어야 되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우호수관 관리는 결국 인건비 아닙니까? 네. 그 파내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돈이 없어서 못하는 자치단체가 있으면 신고하라 그래야 돈을 대주도록 가지고 예, 예. 그런데도 관리 엉터리로 해가지고 이런 수재가 발생하면 나중에 문책을 아주 세게 하도록 하죠. 국장님, 이재명 대통령께서 6월 12일 한강 홍수 통제소 방문 시 나온 영상들 모두 보셨습니까? 예, 예, 하수관로 유지관리 과거와는 크게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평소 도민 안전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염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철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 빗물바지 등 하수 관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전보다 더 많이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6월 26일 5월까지 빗물바지 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월까지 실적을 제출해 주셨어요. 뭐 5월까지는 뭐 자료 취합이 어렵습니까? 빗물바지는 매월 시군으로부터 점검 실적을 제출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을 할 때는 여름철 홍수 대비를 위해서 도 자체적으로 일제 점검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네,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상황에서 네. 그 자료까지 포함해서 제출하기 네. 위해서 국장님, 뭐 최근 기사 보니까 서울은 빗물바지가 58만 개 정도 되고 2023년 청소 예산으로 224억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전남은 빗물바지가 뭐 34만 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빗물 관리하는데 뭐 연 예산이 얼마나 든지 알고 계십니까? 매년 80억 정도 80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국장님, 빗물바지 막히는 원인이 주로 낙엽하고 담배 꽁초이지 않습니까? 예, 빗물바지에 담배 꽁초 버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결국 캠페인을 활발하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본의원이 환경부 홈페이지를 보니까 막힘없는 빗물바지 만들기라고 해서 눈에 잘 띄게 게시해놨던데 지난주에 전라남도 본청하고 동부지역본부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런 내용을 찾을 수가 없던데 국장님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홍보를 좀 강화해서 네네. 이제 도민들께서도 빗물바지 막힘의 원인이 되는 쓰레기나 담배꽁초 등이 그쪽에 투입이 되지 않도록 같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렇게 캠페인 문구를 붙이는 지자체도 있고 뭐 자발적으로 캠페인을 하는 단체들도 있는데 빗물바지 막힘이 결국 침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 흐름에 문제가 없는 거름망을 설치한 지자체도 있고 뭐 상가 밀집 지역에 담배 꽁초만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비쳐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빗물바지 막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검증된 방법은 없는지 우리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조사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청소를 해놔도 다시 버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뭐 중점 관리 구역이나 뭐 상습 침수 지역 이런 것들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빗물바지 막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연구하셔서 예산도 전략하고 빗물바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빗물바지의 구조 개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무부처하고 좀 협의를 해서 새로운 구조물 개발 등 개선 방안들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맨홀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발 한 번만 헛디뎌도 몇 초 만에 빨려 들어가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심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우가 내려도 맨홀이 눈에 보이면 그나마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이 완전히 물에 잠겼을 때가 문제입니다. 50m 길이의 실험장에 맨홀 뚜껑 2개를 뒀습니다. 네, 제 종아리까지 물이 들어차 있는데요. 바로 앞에 맨홀이 있지만 실제 폭우 때처럼 탁도를 조정해 보니 맨홀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릎 높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을 직접 쳐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강남 맨홀 추락 사고 당시와 비슷한 수위까지 물을 올려봤는데요. 바닥은 전혀 보이지 않고 몸도 가누기 힘들어서 맨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맨홀 뚜껑이 사라진 곳에 마네킹을 떨어뜨려 봤습니다. 3초 만에 사라집니다. 마네킹 시선으로 보면 순식간에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2년 전 맨홀에 빠진 희생자들도 멀게는 6km 떨어진 하천까지 휩쓸려간 뒤에야 발견됐습니다. 비가 많이 오더라도 우산을 쓰고 가는 것보다는 아래에 우산으로 짚어가면서 이런 맨홀이나 위험시설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천천히 이동하시는 것이 전문가들은 폭우로 길이 침수됐을 때 길을 걸어야 한다면 막대기 등으로 길을 두드려 확인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신가은입니다. 국장님, 맨홀 추락 방지시 설치가 중요한 이유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한 맨홀이 15%밖에 되지 않고 뭐 전국 평균 뭐 7.7%보다는 좀 높다고 하셨어요. 우리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지 2년이 넘었죠. 네. 서울에서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고 보시는 것처럼 전라남도 역시 저렇게 맨홀 뚜껑이 열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 자료는 추락 방지 시설 설치 현황을 시군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중점 관리 구역이 맨홀이 3만 5천여 개, 침수 위험 지역과 중복도는 시군도 일부 있습니다만 맨 아래 보면은 하수에 의한 침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곳을 침수 위험 지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중 상습 침수 지역 현황입니다. 서부권 지역이 비교적 넓은데 모든 시군이 상습 침수 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 자료도 보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지정 현황입니다. 목포, 영암, 구리 순으로 면적이 넓은데 중점 관리 지역이 전혀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최근 그 모든 시군에서 크고 작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중점 관리적으로도 침수 위험적으로도 지정이 안 된 시군들이 눈에 보입니다. 다음 자료는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을 지정하고 있는 시군별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파란색 막대는 추락 방지 시설을 이미 설치한 것이고 노란색은 올 12월까지 설치할 계획을 나타냅니다. 맨홀 수가 많은 여수시와 한평군의 경우에는 추락 방지 시설에 대한 설치에 상당히 적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그 중점 관리 지역만 놓고 봐도 우리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실적이 전체적으로 저조하지 않습니까? 예. 노란색으로 표시된 설치 계획을 보면 일부 시군의 경우에는 예산 때문인지 그렇게 할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락 방지 시설을 최대한 서둘러서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산 형편을 봐가면서 국고 확보 등 적극적인 설치 확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습 침수 지역의 맨홀 현황도 정확히 집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상습 침수 지역의 맨홀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하수도법의 중점 관리 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고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상습 침수 지역과 지역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맨홀 집계에 다소 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시급한 중점 관리 구역이나 침수 위험 지역의 맨홀에 우리가 추락 방지 시설을 모두 설치한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이렇게 들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추락 방지 시설 1개소 설치를 하는데 45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중점 관리 지역 내 미설치된 맨홀에 이제 전부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95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츰차츰 해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뭐 요즘 뭐 이런 관계 때문에 회의도 자주 하셨을 것 같고, 뭐 맨홀 추락 방지 시설에 대해서 뭐 회의하시고 뭐 예산이 얼마나 이렇게 좀 이렇게 확보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 뭐 필요성을 공감하고 환경부에다도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하고 했는데 다행히 환경부에서 26년도에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한 60% 정도 아마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해서 그나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수관이 역류하면서 우리가 맨홀 뚜껑이 열린 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 집중호우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예. 앞서 영상에 보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하수관 유지관리 예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어제 기사 보니까 맨홀 추락 방지 시설 국비 지원 계획 중으로 나오는데 중점 관리 지역 맨홀 말고 예. 하수가 역류해서 침수될 우려가 있는 지역, 예.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건 확인이 안 됩니다, 국장님. 예. 우리 추락 방지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맨홀에 빠져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일이 없도록 전남도가 중심을 잡고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같은 생각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도시 침수 예방 사업대에 대한 도비 매칭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상청이 2023년부터 극한 호우 경보를 도입했습니다. 영상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장맛비를 살펴보면 이 좁은 지역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제 시간 90mm가 기준인 호우 경보로는 감당이 안 돼서 1시간 72mm 이상의 비가 내릴 때 발령하는 극한 호우 경보가 새로 도입됐는데 이제는 이게 일상이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문제 장세만 환경 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 동작구에 쏟아진 역대 최대 강도의 폭우, 시간당 140mm가 넘었습니다. 3시간에 90mm를 기준으로 삼는 기존 호우 경보로는 감당이 안 돼 극한 호우란 경보 체계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준치는 1시간에 72mm. 올여름 첫 도입된 뒤 지난주 화요일 수도권 폭우 때 처음으로 극한 호우 경보가 울렸습니다. 기존 가무량 데이터로 따져봤더니 작년 한 해 104번이나 극한 호우에 해당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9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보신 것처럼 극한 호우 경보가 일상이 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정작 비 온 날짜를 세보니까 과거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올 때는 계속 안 오다가 한 번 올 때 확 오는 쏠림 현상이 심한 겁니다. 지난 겨울과 봄 내내 가뭄에 신음했던 호남 지역이 이번 장마에 물바다가 된 게 이런 쏠림 현상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전문가들은 강수량 증가와 불규칙성 증가, 이 둘 다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온난화로 인해서 온도가 증가를 하고 강우가 증가를 하니까 증가한 규모만큼 변동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지 않을 경우 2060년엔 일일 최대 강수량이 30%나 늘어날 걸로 예측됐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기후 속에 재해 재난 대비도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국장님, 지난주에 보셨듯이 집중호우 양상이 과거와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자연재해 대부분이 물 관련 재해인데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산림재난 대응도 하고 하수도 관리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 도시 침수 대응 사업 하고 계시죠? 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침수 대응 사업은 집중호우 시에 침수 피해가 반복되거나 우려되는 지역에 하수관로 정비, 빗물 처리 시설, 빗물 펌프장 등을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 지역이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이죠. 예. 중점 관리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하수 범람으로 인해서 인명이나 재산 등 침수 피해 발생 또는 피해 우려 지역, 그리고 공공수역 수질 낙하 발생 또는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환경부에서 지정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서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한 곳도 있습니까? 우리 지역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까? 예. 결국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이 중점 관리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앞서 봤던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16개 시군 합산하면 94제곱킬로미터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32배, 축구장 13,002개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목포시의 경우에는 2013년에 지정했는데 도시 전체 면적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국장님,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구역 방금 전에 보셨던 94제곱킬로미터 안에 우리 거주하는 도민이 몇 명 정도나 된지 파악하신 적 있습니까? 예, 16개 시군 34개 지구에 거주 인구수를 감안해 보면 한 46만여 명 정도 꽤 추정하고 많은 있습니다. 도민이 거주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디가 침수 우려가 있는 중점 관리 구역인지 이 도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차적으로 중점 관리 지역은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선정 절차를 거쳐서 지정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공공 하수도 설치 인가를 하면서 인가사항을 전라남도 도에서는 도보를 통해 알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도시 홍수 발생 원인을 외수와 내수 범람을 구분했고, 내수 범람은 화수관과 용량초과 우수 배제 분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수 범람이 환경산림국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예,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수관로에서 하수가 역류하여 발생하는 도시침수에 대한 피해 예방이나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는 우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입니다. 국장님, 그럼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국 업무 보고서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의 전체 사업비의 7%인 142억 원의 도비가 있습니다만 하수관로 정비나 도시 침수 대응 사업에는 도비가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결국 도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침수 피해를 입는 도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침수 방지에 도비를 투입하고 하셔야 시군도 적극적으로 동요할 것 같은데, 뭐 하수관 용량이 부족한 곳은 빗물 저류 시설을 만든다지, 뭐 예산지 뒷받침되면은 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전라남도가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군수가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되어서 설치 운영을 하고 있어서 국비하고 시군비 투입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도비 재원은 재정 형편 등을 감안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침수가 나면 도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지 충분히 검토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에 탄소 중립 기본조례 제25제 1을 보십시오. 도지사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상
신설한 처조원과 관련해서 현재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셨죠? 예.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8개 시군의 10개 사업, 주로 폭염 대응 관련 사업들이네요. 국비와 시군비 매칭 사업들인데 8개 시군은 공모를 통해서 전정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조례 한번 보겠습니다. 폭염, 한파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노인, 5개 노동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고 상습 수혜 지역이나 노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거 환경적인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국장님, 그럼 현재 도의 여러 부서에서 적이 정의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죠. 뭐 예를 들면 냉방비 지원이나 에너지 바우처처럼 뭐 도민안전실, 에너지산업국, 보건복지국 등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탄소 중립 조례의 시행 부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최소한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사업들을 정리해서 제출했으면 좀 더 좋았겠지 않나라는 그런 본인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기존의 다른 실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 말고 환경산림중국에서 계획 중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대책이 있습니까? 예,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365개소에 104억 원을 지원해서 쉼터 조성, 경로당, 어린이집에 차열 페인트 도장 등 기후변화 적응 시설들을 설치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4종류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사업 유형을 추가 발부를 하고 현황 조사를 실시해서 체계적 효율적으로 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자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질병관리청 7월 10일자 보도 참고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1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이래로 응급실에 방문한 온열질환 누적 환자 수가 가장 이른 시기에 1,000명에 도달했고 전남은 7월 8일까지 79명입니다. 다음에 화면 더 보겠습니다. 7월 10일자 기준 전남의 온열 질환자는 누적 105명, 전국 순위를 보니까 6위입니다. 시도별 인구수를 대입해 보면 전국 시도 가운데 전남 인구 대비 온열 질환자 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국장님, 경기도가 올해 기후보험 도입한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단비나 기후재해 사고 1호금을 보장하고 특히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이 눈에 띕니다. 기후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본의원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건강 형태 개선이 필요한 자, 만성질환, 위험군 등이 사업 대상이고 우선 순위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후 취약계층은 1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경기도 인구가 1,400만 명 기후보험 가입하는데 보험료로 34억 원을 집행했다고 하니까 전남 인구가 지금 180만 명을 기준하면 4억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7월 14일 기준 우리 도내 응급실을 찾은 105명의 온열 질환자 환자에 대해 전라남 도나 시군에서 지원하는 사업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예, 우리 도는 도민 안전공제보험 그리고 시군에서는 시군민 안전보험을 가입해서 각종 재난 발생 시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온열 질환 환자에 대한 지원은 고흥이나 보성군 등 일부 군에서 진단비로 1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보겠습니다. 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민 안전공제보험 우리 앞에 화면과 같이 온열 질환 진단비 보장 항목에 가입한 5개 군 지역에 사는 도민은 경기 기후보험과 같이 진단비 방금 말씀하신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에 해당 사항이 없겠지 않습니까? 네.
맞죠, 국장님? 네.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유족들은 거주 시군별로 저렇게 다른 금액을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편차가 있고 특히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국장님, 환경부가 4월에 기후보험 도입 관련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 알고 계시죠? 예.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가 1,5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폭염 속 야외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요. 더위로 작업이 중지되면 그만큼 보상을 해주는 방식의 기후보험 도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더위 속에 들깨 모종을 나르는 농민부터 그늘이 다 놔야겠다 이제. 한숨이 절로 나오는 폭염 속 공사 현장까지. 네.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도 일을 멈출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입니다. 폭염 경보 사이렌이 울리자 작업장에서 철수하는 건설 현장 근로자들. 일을 쉴 때마다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폭염을 피하는 일조차 달갑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건설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워서 죽는 것보다는 굶어서 죽는 게 더 걱정인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고온에 노출되는 야외 작업자 중에는 나이가 많으면서 학력이 낮은 일용직 근로자가 많습니다. 폭염으로 내몰리는 사람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셈이어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기후보험 도입 등의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폭염이 심해 야외 현장에서 작업이 중지되면 그 시간만큼 벌지 못한 돈을 보상해주는 방식입니다. 야외 근로자든 기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게 기후보험을 설계를 할 거고요. 점점 빨라지는 아열대와 속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국장님 보신 것처럼 기후위기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만 특히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후 불평등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탄소 중립법의 정의에 이상 기후하고 극한 기후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는 것 아시죠? 예. 법이 개정되어 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만큼 기후 위기가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전남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노인을 비롯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예. 앞서 온열 질환자 통계가 이런 상황이 일부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환경부 기후보험 계획을 주로 폭염에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자도 제한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가능하다면 시민안전보험을 다시 설계하든가 아니면 경기도처럼 별도의 기후보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경기도 기후보험 운영 사례하고 기존에 시행 중인 도시군 안전공제보험과의 중복성, 재난기금 등 재정지원 방안과 보험 혜택과의 효율성을 좀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좀 차별화된 기후보험 도입 등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국장님 어떤 형태로든 우리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각 시군구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사업들도 종합해 보시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꼭 이런 부분들이 잘 도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꼭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난주 내린 집중호우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시 침수 피해는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하천이나 하수범람으로 발생합니다. 정부는 하천과 하수도, 수자원 등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론화됐지만 전라남도는 하천과 하수도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담당 부서가 다른 것에서 비롯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광역 지자체로서 장기적으로 물 관리를 이론할 필요는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두 번째, 도시의 개발과 정비는 불투수면 증가, 도시하천, 도시 침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라남도 도시기획위원회는 방제 분야 전문가를 위촉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으나 당연직위원회, 자연재해의 원인을 분석하거나 도시 침수 등 기후변화 대응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없습니다. 도시계획 단계부터 하수관의 통수 능력에는 문제가 없는지 풍세를 비롯한 방제 부분을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 주권들어 정부들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안전 안내 문자가 더 자주 울립니다. 문자 가운데는 저지대 접근 금지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지대에 사는 도민은 얼마나 불안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재난 대응 못지않게 예방이 중요합니다. 특정 지역이 상습 침수 지역이라는 오명을 뗄 수 있도록 비가 올 때마다 침수 걱정을 해야 하는 저지대 주민이 없도록 전라남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도시 침수에 대응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